반갑습니다. 개인의 취향 첫타입니다. 채널 만들고 거의 2년 만에 제대로 시작하는 정기 컨텐츠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저를 뷰티풀 너드 MG를 찾아서 PD, 그리고 뭐 징병남녀의 상병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는데 벌써 그만둔 지도 한 16개월, 17개월 정도 흐른 것 같아요. 매번 영상 올린다 하다가 또 잠수 타버리고 계속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9시에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목요일 날에는 2주일에 한 번씩 오후 9시에 업로드 할 겁니다. 오늘은 묵호항에 나와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PD를 그만두려고 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고 아직까지도 질문 많이 주시는 게 뷰티풀 너드 PD 왜 그만뒀냐, 뭐 지금 뭐 하고 사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답변을 해보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뷰티풀 너드로 합류했을 때로 좀 돌아가 보면 저랑 재우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였었고, 물론 그 이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사실 연락을 잘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제가 PD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에 퇴근길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그 PD 구한다 라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DM으로 연락을 해봤는데 일주일도 안 지나서 바로 순댓국집에서 만나서 얘기해보고 뭐 처우 협상하고 계약까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아마 19만 구독자였을 때였어요. 네, 그때 이제 들어가서 MG를 찾아서 프로그램 첫 화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화 때부터 제가 이제 합류를 했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그냥 진짜 여기 가면 되게 재밌겠다, 영상 재밌는 거 찍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직을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살면서 처음 만들어보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웹드라마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 속 캐릭터로 나오는 재우랑 경민이 말고 그 뒤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제 재우랑 경민이라는 사람 이 자체에 좀 더 호감이 생기고 관심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등장인물에 대한 호감이 있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촬영할 때 뭔가 PD의 시선이라는 게 카메라에 저절로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원래는 대본에 아무것도 멘트가 적혀 있지 않았는데 중간중간 갑자기 떠오르는 멘트들이 있으면 그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로 얼굴 앞에 이렇게 들이미는 그런 카메라 촬영 기법 같은 것들도 그 자리에서 갑자기 떠올라서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 MG를 찾아서의 시그니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뷰티풀 너드에서 일할 때를 돌아보면은 제가 PD로 일했던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 중에 가장 행복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맨스티어 첫 단독 콘서트. 그게 이제 뷰티풀 너드에서 맨스티어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가 워낙 노래도 많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다 보니까 이걸로 실제로 콘서트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러면 너가 기획을 해봐라. 그 섭외된 사람들을 불러서 셋리스트 짜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서 무대에서 칠 서로 그 시바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대본을 다 작성을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연습을 하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무실 구했던 순간들도 기억이 나고, 산티 뮤직비디오 촬영했을 때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때는 이제 새벽에 장비 다 들고 가서 촬영지가 이제 용인이었는데 저랑 재우 집 근처였거든요. 버려진 폐공장에서 촬영을 하는데 새벽인데 노래를 엄청 크게 틀고 촬영을 해서 막 민원에 걸리지 않을까 좀 조마조마하게 찍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징병남녀를 찍게 됐을 때도 가평까지 거의 서울에서 차 타고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아침 새벽에 이제 모여서 출발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거의 새벽 1~2시쯤 끝나는 그런 일정으로 소화를 했을 때도 몸은 되게 피곤했었는데 정신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몸이 힘들거나 뭐 돈을 크게 못 벌어도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삶을 조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어렴풋이 느끼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다가 구독자가 100만 정도 거의 돼갔을 때, 그때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영상을 2개씩 업로드를 하고 뭐 사무실도 구해줬고 작가분도 한 분 뽑았었고 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제가 욕심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을 만드는 일 자체에서도 조금 회의감이 들었고, 왜냐면 공장처럼 계속해서 찍어내고 일주일에도
하루 쉴까 말까 한 스케줄로 매일같이 나가서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피드백하고 이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쳤었어요. 2년 정도 유지를 하니까. 새로운 PD를 한 명 더 구해도 어차피 재호랑 경민이 너네는 몸이 하나니까 결국에는 촬영을 더 늘리지 못한다, 업로드를 늘리지도 못하니까 그럴 바에는 PD를 늘릴 그 금액의 일부분을 내 연봉으로 인상해줘라 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그만두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막 둘이서 서로 막 욕하거나 이런 그런 어두운 면들은 없었어요. 친구가 하는 회사인데도 연봉을 안 올려준다 라는 것 자체가 이 PD, 유튜브 PD라는 이 일에 조금 회의감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중학교 15살 때부터 이 영상 쪽 일을 꿈꿔왔었는데 분명 이걸로 저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가족에서도 항상 너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물론 돈은 많이 벌렸어요. 그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꽤 많이 받고 있는 편이기도 했었고, 그때 좀 자만도 있었던 것 같고 돈 욕심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마침 또 그때 이제 열정도 조금 줄어들어 있을 때였고, 그러면서 애초에 이 유튜브 PD는 그냥 누구든지 아무나 갈아 낄 수 있는 존재구나, 단순히 그냥 편집자 정도에 지나지 않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일을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이 영상보다 무조건 돈 되는 일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경영 컨설팅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전화로 영업을 하는 일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좀 많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느낌이 좀 든 것도 있었어서 툭 하면 막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화를 참는 것도 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조금씩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었고, 살면서 해왔던 거라고는 영상을 만드는 일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일을 하다가 이걸로는 도저히 돈을 못 벌겠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정말 정이 떨어졌어도 할 줄 아는 걸 해서 돈을 벌어야 그나마 내가 벌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많이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들어가서 회사를 입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서는 이제 자영업 관련한 컨텐츠들을 이제 찍으면서 정말 일로서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 동안은 그냥 딱 정해진 업무만 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든 벌기는 해야겠는데 이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급하니까 사람이 자꾸 주변에서 이거 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만 들리면은 그쪽으로 해볼까 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이 팔랑귀였어 가지고 거의 1년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대구에 있는 친구랑 만나가지고 어플을 개발하겠다고, 아예 코딩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 상태인데 어플 개발하려고 뭐 강의도 듣고, 물론 또 그거는 엎어졌고, 그 이후에 또 그 큰 돈을 내고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제 위탁 판매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뭐 가끔씩 시간 나면은 한두 개 상품 올리는 정도긴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수익이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몇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되게 핑계죠. 자꾸 몸은 편하고 싶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그런 것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남들이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일들만 찾아서 했으니까 성과가 안 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때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한참 지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희 대표님이랑 이사님이랑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오찬아 너는 너가 잘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하면 그게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왜 너가 자꾸 다른 거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안 보고 있었던, 좀 오랫동안 안 봤던 책도 다시 보게 됐고, 책들을 좀 읽다 보니까 그 결핍이 있으면은 한 가지에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터널링이라는 문제가 좀 생긴대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계속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빠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생각에 갇혀서 다른 것들은 잘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내가 거의 1년 동안 이런 상태였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좋은 기회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직하는 곳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먼저 그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열심히 하고 그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뭔가 성과가 있으면은 뭐 투자 받는 거라던가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도 이게 돈이 될 만한 구석들이 있겠구나 라고 그제서야 좀 깨닫게 됐고, 채널 컨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보다가 아 맞다, 내 채널이 있었지 라고 갑자기 이 개인의 취향 채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채널에다가 이제 영상을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꾸준히 하는 채널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정기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뭐 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되게 급하다거나 내가 꿨던 꿈 같은 것들이 이제 좌절됐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되게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따라온다 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온전히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랑 뭔가 얘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것들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은 조만간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찬이었습니다.